여러분 안녕하세요. 휴대폰을 이용하실 때 가장 빈번하게 울리는 소리가 알림인데요. 각종 앱에서의 알림, 문자 알림, 시스템에서의 알림 등 다양한 알림들이 울리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알림을 제대로 설정하는 비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알림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되죠. 알림이 계속 울려서 알림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알림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림을 제대로 설정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앱 알림부터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앱 알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보내는 앱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림을 받아봐야 하는 앱이 있을 경우 알림을 허용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앱들은 전부 꺼주시면 됩니다. 갤러리라든지 메모, 메일, 사전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 꼭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죠. 이런 경우는 전부 알림을 꺼주시면 되겠죠. 내비게이션으로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 알림 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그 외의 앱들도 전부 살펴보시고 알림이 꼭 필요 없는 앱들은 전부 알림을 꺼주도록 하세요. 보통 삼성 인터넷이라든지 삼성 캡처, 빅스비 이런 것들은 알림을 구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모바일 팩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팩스가 왔을 경우 알림이 오는 게 좋겠죠. 그런 경우에는 모바일 팩스 앱은 알림을 켜주시는 걸 권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 같은 경우도 메시지가 오게 되면 알림이 울려야 되겠죠. 이런 경우도 켜주시고요. 5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해서 허용할 알림만 제대로 선택을 해주셔도 여러분이 받는 알림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알림만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잠금 화면 알림이죠.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알림이 오게 되면 알림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금 화면 알림을 선택해서 잠금 화면에 알림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잠금 화면 알림은 세 종류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동그란 점으로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이콘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내용만 보이게끔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잠금 화면 상태에서 온 알림들을 보는 것이 싫으실 경우에는 아이콘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잠금 화면을 풀고 스마트폰을 켜지 않아도 간단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알림 내용 표시인데요. 옆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표시할 앱을 선택할 수 있죠. 자, 이 경우는 잠금 화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잠금 화면이 아닌 상태에서 앱 표시를 할 경우에는 알림에 들어오셔서 제일 상단에 있는 앱 알림을 이용을 해서 알림을 받을 앱과 받지 않을 앱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잠금 화면 상태에서 알림을 받을 앱을 설정하는 것은 잠금 화면 알림 들어가셔서 알림 내용에 들어가서 앱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잠금 화면 상태에서 메시지가 왔을 때 알림이 울리게 되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메시지 앱은 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그 외의 알림들은 전부 꺼주시는 게 좋죠. 잠금 화면 상태에서 꼭 메시지가 왔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부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잠금 화면 상태에서 알림 표시가 계속 나와서 신경 쓰인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경우에는 잠금 화면 알림에서 알림 설정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잠금 화면 상태는 내가 휴대폰을 놔두고 잠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볼 수도 있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알림이 왔는지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싫으실 경우에는 알림 내용은 숨기고 알림이 왔다는 표시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리 알림만 표시는 잠금 화면 상태에서는 알림이 왔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지 않고 알림 소리만 울리게 됩니다. 이 경우는 스마트폰을 항상 소지하고 있는 분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은 상태 표시줄인데요. 알림이 오게 되면 상단 상태 표시줄에 아이콘들이 엄청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싫으실 경우에는
그냥 동그란 점으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표시 안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아이콘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상단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많이 채워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동그란 점이나 표시 안함을 선택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배터리 잔량 표시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저도 지금 상단에 배터리 잔량 표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는 꼭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알림 팝업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알림이 오게 되면 간략히 보기와 자세히 보기 두 가지로 알림 팝업을 표시하는데요. 보통 개인적인 메시지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제일 앞쪽에 있는 인사 멘트만 보이고 나머지는 가려주는 게 간략히 보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식으로 팝업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에 한 줄로 팝업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세히 보기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고요. 답장을 할지 통화를 할지도 전부 나오고 있죠. 답장 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옆 사람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 보는 걸 원치 않으실 경우 간략히 보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히 보기를 이용하면 아래쪽에 간략히 표시할 앱을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온 알림들은 자세히 보기로 봐도 되지만 메시지 같은 경우만 간략히 보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꺼주시고요. 메시지만 켜주시면 메시지의 경우에만 간략히 보이게 되겠죠. 보통 메시지에는 계좌번호라든지 개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략히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알림이 울릴 경우 좀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하실 경우에는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알림이 왔다는 표시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라이트닝 스타일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알림이 왔을 경우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나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테두리에 표시가 되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다양하게 알림이 왔다는 표시를 화면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고급으로 들어가시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림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게 싫을 경우에는 알림 길이를 길게 잡아주시면 좀 더 길게 나오게 되겠죠. 보통 알림이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서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알림 길이를 좀 더 길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키워드별 색상인데요. 여러분이 꼭 받아야 하는 중요한 알림이 있을 수 있죠. 택배 회사라든지 또는 은행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의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럴 때 내가 등록한 단어나 이름과 일치하는 제목의 알림은 특정 색상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배송 도착 알림을 꼭 받아야 돼요. 이럴 때는 배송 도착이라고 쓰시고 플러스 눌러줍니다. 그러면 배송 도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알림이 왔을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눈에 좀 더 잘 띄게 하려면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시면 좀 더 눈에 띄게 되겠죠. 그 다음은 잠금 화면 상태가 아니고 화면이 아예 꺼져 있을 때도 보이게 할 수 있겠죠. 우측이나 좌측 전원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아예 껐을 경우에도 알림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꺼졌을 때도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을 봐야 되죠. 그런 경우 켜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지금까지 온 알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알림을 지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알림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림을 다시 보려면 찾을 수가 없죠. 자, 그 경우 고급 설정 들어가신 다음 알림 기록을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왔던 알림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스마트폰이 혼자 진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해킹을 당했는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
굉장히 찝찝한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알림 기록에 들어오셔서 어떤 알림이 왔는지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대신 이 경우는 알림 기록을 사용 중에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체크한 이후부터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온 기록은 알 수가 없겠죠. 알림 기록은 되도록이면 꼭 사용 중에 체크를 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제대로 된 알림 설정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잠시 1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알림만 제대로 설정을 하셔도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더 쾌적해집니다. 잠시 시간 내셔서 이 알림 설정 꼭 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의 많은 기능 중에 일상에서 편리하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일상에서 사용하기 좋은 팁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에서 웹페이지를 검색을 할 때 찾아야 하는 단어나 문구가 있을 수 있죠. 컴퓨터의 경우에는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지만 스마트폰은 웹페이지에 해당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 실행해 볼게요. 그 다음 이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 중에 찾을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페이지에서 찾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찾고자 하는 단어를 또는 문장을 입력하게 되면 바로 찾을 수가 있죠. 메모리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를 씁니다. 그 다음 모 씁니다. 그러면 벌써 찾고 있죠. 리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 단어를 박스로 보여주게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있네요. 제일 위에 보시면 이 단어를 2개를 찾았는데 지금 첫 번째라고 하죠. 자,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 바로 해당 단어로 이동하게 되겠고요. 위쪽을 누르면 앞 단어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에서 원하는 단어나 문장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삼성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 하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면 페이지에서 찾기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시면 동일하게 이 페이지에서 원하는 단어, 문장 찾을 수 있습니다. 웹 검색하다 보면 단어나 문장 찾을 일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페이지에서 찾기 기능은 메뉴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튜브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외부에서 유튜브 보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신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면 유튜브를 볼 수 없고 항상 데이터 요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전부 오프라인 다운로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 아래쪽을 보시면 오프라인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걸 누르시면 이 영상을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도 이 영상이 제공하는 최고 해상도까지 전부 저장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상도를 지정을 하고 오프라인 저장하시게 되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 요금 나가지 않고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 시청할 수 있고요. 넷플릭스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로 들어왔는데요. 외부에서 넷플릭스를 보실 때 미리 해당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두시면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시청할 수 있죠. 오징어 게임이 새로 출시됐는데요. 외부에서 오징어 게임을 볼 경우 해당 회차 우측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 나가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해당 회차를 시청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시즌제로 되어 있는 컨텐츠일 경우에는 시즌 전체를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넷플릭스에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 다운로드한 목록 확인을 하시면 다운로드한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바로 플레이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시청할 컨텐츠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 두시면 인터넷 연결 상관없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컨텐츠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 이용할 수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무료 이용자는 다운로드할 수 없고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만 다운로드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외부에서 공공 와이파이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요즘 이런 해킹 문제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면 왠지 찜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외부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 검색 버튼 누르시고 VPN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VPN 기능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니콘 HTTPS 설치하도록 하세요. 이 유니콘 HTTPS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가장 신뢰도 높고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VPN 서비스인데요. 이 VPN 서비스는 가상 사설망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는 서버, 즉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도 각 통신사의 서버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VPN을 이용하게 되면 가상의 서버를 하나 생성을 해서 그 가상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나를 추적하기가 힘든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해킹 위협에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해킹을 시도하려고 내가 접속한 컴퓨터로 접근을 하려고 해도 가상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도 데이터 유출, 해킹 염려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죠. 따로 복잡한 설정 필요 없이 설치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려서 퀵 패널을 열어주게 되면 여기에 유니콘 HTTPS라는 퀵 아이콘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걸 켜주시게 되면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는 설치해 두시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두셨다가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VPN 켜고 이용을 하시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은 광고나 스팸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 스마트폰 연락처에 저장돼 있지 않은 전화번호라도 통신사에 기록이 있는 전화번호들은 전화번호 정보를 보여주고 스팸 전화일 경우 스팸이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스팸이나 광고 전화는 이런 식으로 많이 차단을 할 수 있는데요. 전화기 앱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화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발신 번호 및 스팸 확인이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되면 스팸 전화일 경우 이렇게 스팸이라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전화 받기 전에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광고나 스팸 전화 차단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꼭 켜도록 하세요. 그 다음 요즘은 메시지로도 다양한 광고 문자들이 오고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해킹 소프트웨어나 머레어가 자동으로 설치되는 등 다양한 피해가 이 메시지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 메시지들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앱 실행하시고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른 다음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악성 메시지 차단으로 들어갑니다. 자, 저는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도 전부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인터넷진흥원, 경찰청에서 악성으로 분류한 메시지와 전화번호를 메시지 앱에서 자동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악성 웹사이트를 연결하는 링크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 미리 차단을 해주게 되죠. 스마트폰에서 해킹 앱이 설치된다거나 또는 스마트폰이 해킹당하는 거의 대부분이 이 링크를 눌러서 그런데요. 그런 악성 링크는 전부 차단을 해주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걸러주지는 못하겠지만
80에서 90%는 걸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인터넷 이용인데요.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 광고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광고들을 미리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삼성 인터넷을 이용했을 때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 인터넷 실행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줄 3개 버튼이 있죠. 도구 버튼인데요. 이 도구 버튼을 누르시면 광고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시면 여러 가지 광고 차단 기능 중에 어떤 것을 이용할지 물어보게 됩니다. 삼성 인터넷용 애드블럭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혹시 설치된 앱이 없을 경우 아래쪽에서 삼성 인터넷용 애드블럭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체크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뉴스라든지 인터넷 검색 중에 뜨는 광고나 배너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인터넷 이용을 보다 쾌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이용을 하실 때 필수적인 편의 기능들과 안전한 보안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몇 가지만 설정해 주시면 스마트폰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확인해 봐야 할 스마트폰 필수 설정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일 상단에 있는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보안과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사용자 동의라고 있고요. 광고 및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특별한 제안과 뉴스레터 받기, 마케팅 목적으로 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제3자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이용했던 내역들이 전부 3자에게 제공이 되고 마케팅 정보도 수신되는 것을 동의하는 것에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이트라든지 여러분이 봤던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케팅 목적으로 3자에게 제공을 하고 마케팅 정보 수신도 지금 전부 동의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가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봤던 제품과 유사한 종류의 제품들이 광고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사용자 동의에 의해서 내 개인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치 않는 광고가 계속 나온다거나 하는 것도 전부 이 동의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하지만 제일 위쪽에 있는 광고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부분은 끄게 되면 삼성 계정 사용자를 위한 멤버십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나오죠. 이건 어쩔 수 없겠죠.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은 삼성 관련 제품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멤버십 혜택을 받는 분들은 이 부분만 켜고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정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계정 및 백업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업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오죠. 삼성 클라우드 백업과 구글 드라이브 백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 드라이브 백업은 용량이 5기가로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용량에 메일이라든지 구글 포토, 구글 관련 앱에서 생성한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이 백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용량이 부족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이 필요하게 되면 또 구독을 해야 되죠. 하지만 삼성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내 스마트폰 데이터 백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용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 삼성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것은 무료죠. 스마트폰 데이터 백업에는 충분한 용량을 제공을 하니까 이 데이터 백업은 되도록이면 꼭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이터 백업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체크 표시를 전부 켜주시면 되겠어요. 기본값은 전부 꺼져 있습니다. 자, 이걸 전부 켜주시게 되면 설정이라든지 홈 화면까지 전부 백업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바꾸더라도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과 동일한 환경, 동일한 데이터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업을 해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각 목록에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백업을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어서 포맷을 했다든지 또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를 했을 때 설정에 들어오셔서 삼성 계정에 들어가셔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일단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정 및 백업으로 들어가셔서 데이터 복원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백업한 내용이 있을 경우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선택하고 복원만 눌러주시면 바로 복원이 되겠죠. 기종에 상관없이 전부 백업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꼭 체크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설정에 들어오셔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기타 보안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안 와이파이라고 제일 위에 나와요. 자, 여기 들어갑니다. 이 보안 와이파이는 외부에서 공용 와이파이라든지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에 보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한 달 1기가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독제를 이용을 하면 더 많은 용량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권 거래라든지 보안을 요하는 간단한 내용들은 이 무료 1기가 용량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한 달 정도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기가를 다 썼더라도 다음 달이 되면 다시 1기가가 추가가 되니까 한 달에 1기가 용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외부에 나가서 와이파이 이용하실 때는 이 보안 와이파이 들어오셔서 보호 버튼 누르시면 바로 그때부터 이용하는 통신은 전부 보안 설정이 돼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켜놓게 되면 집에 와서 쓸 때 안전한데도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무료 용량을 소진하게 되니까 아래쪽에서 와이파이 자동 보호에 공용 와이파이만 보호에 체크를 해두시면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만 자동적으로 보안 기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게 되면 외부에서 이용하실 때도 항상 안전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설정에서 다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기타 보안 설정 다시 들어가세요. 자, 우리가 앞서 보안 와이파이 봤었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입력 시 비밀번호 표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 같은데 로그인을 하실 때 비밀번호 입력을 하면 내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보이지가 않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입력 시 비밀번호 표시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만 입력한 글씨가 잠깐 표시됩니다. 그러면 바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입력을 할 수 있죠. 이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이것도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또 설정 들어오신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진동 세기 누르세요. 그러면 제일 아랫부분에 전화 올 때 진동 소리 재생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같이 울리죠. 자, 그런데 이 진동 소리를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무음으로 해놓게 되면 진동 소리로만 들어야 되는데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죠. 자, 이때 진동 소리 재생을 체크를 해주시면 진동음이 스피커에서 소리로도 납니다. 그래서 무음 상태에서도 전화가 왔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꼭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스피커로 진동음 우웅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무음 상태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수신 전화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터리 보호를 보시면 모두 기본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을 최적화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스마트폰은 되도록이면 100% 완충, 완전 방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죠. 배터리 수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로 설정을 하게 되면 수면 중에는 80%가 충전이 되면 충전을 멈추게 됩니다. 수면 중에 100%로 계속 충전돼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80%가 충전이 되면 충전이 멈추고 내 수면 패턴을 기반으로 내가 언제쯤 기상하겠다라고 예측을 한 다음 기상 전에 기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는 거죠. 배터리 수명도 지키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배터리 잔량도 확실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보호 꼭 체크하시고 최적화로 선택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다시 설정해서 연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초광대역 부분을 꺼주도록 하세요. 이것은 주변 기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데요. 주변 기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지만 사실 일상에서 이 초광대역을 쓸 일이 많이 없죠. 하지만 계속 신호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에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초광대역은 끄고 이용을 하시면 배터리 소모량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다시 설정해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기타 개인정보 설정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과 구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진단 데이터 보내기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진단 데이터를 보내고 구글에서도 사용 및 진단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내 스마트폰 진단 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계속 진단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신을 하게 되고 이 진단 데이터가 수집돼서 전송이 되죠. 이런 것들도 전부 데이터 사용량에 포함이 되고 배터리 사용량에도 영향을 주겠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전부 체크 해제하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글도 마찬가지죠. 사용 및 진단에 가시면 여기에 체크가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체크를 끄시면 더 이상 내 스마트폰 진단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겠죠. 삼성은 모르겠지만 이 구글은 되도록이면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종이라든지 원 UI 관련된 충돌 같은 것이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구글은 내 진단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글은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 삼성 진단 데이터 보내기는 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꼭 확인해 봐야 할 스마트폰 필수 설정 팁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지금 바로 제대로 설정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는 터치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런 다양한 스마트폰 터치 활용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림창 기능이죠. 얼마 전부터 원 UI가 업데이트 되면서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이 나오게 되고요. 좌측을 쓸어내리면 퀵 패널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 알림창을 예전 방식으로 돌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돌릴 필요 없이 지금 이 상태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알림창을 열려면 다시 내릴 필요가 없이 퀵 패널을 좌측으로 쓸어주면 알림이 나오고요. 다시 우측으로 쓸어주면 퀵 패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저는 강의용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화면이 넓어서 여러분과는 약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좌측이나 우측에 이만큼 공간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 상단이나 하단을 쓸어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단을 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알림창 나오고 다시 상단을 쓸어주면 퀵 패널이 나오죠. 자,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좌측으로 쓸어주거나 또는 우측으로 쓸어주면 똑같이 알림창과 퀵 패널을 이동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위젯 설정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죠? 스마트폰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위젯 설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것도 기다릴 필요 없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위쪽으로 쓸어 올립니다. 그러면 바로 위젯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 열린 앱 버튼 눌러서 열린 앱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려있는 앱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이때 모두 닫기를 누르면 전체 앱이 닫히죠. 그런데 원하는 앱만 닫을 경우에 이렇게 일일이 해당 앱으로 가서 그 앱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닫아주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닫을 앱을 중앙에 배치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좌측이나 우측 구석에 있는 앱들도 터치해서 밀어주면 닫히죠. 필요 없는 앱들은 일일이 중앙에 배치시킬 필요 없이 이렇게 터치해서 밀어서 닫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열려있는 앱들 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 앱이 있을 경우 터치해서 그 앱을 실행하고 여기서 확인을 하고 다시 열린 앱 버튼 누르고 열린 앱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때도 해당 앱을 실행할 필요가 없이 손가락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터치한 다음 아래로 내립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내려주면 확인을 해볼 수 있죠. 확인을 해보고 필요 없으면 다시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필요 없을 경우 다시 올려서 위쪽으로 올리면 닫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앱 실행한 다음 필요 없으면 다시 열린 앱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해당 앱을 밀어서 닫고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터치해서 열었다가 다시 밀어주면 닫히게 되겠죠. 그 다음 유튜브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플레이 해 볼게요. 이렇게 영상이 실행되고 있을 때 이 영상을 확대를 할 수 있죠. 손가락 두 개로 해당 영상을 터치해서 늘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 영상을 확대할 수 있고요. 확대된 상태에서는 손가락 하나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손가락 두 개로 다시 좁혀줄게요.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지금 플레이되는 영상을 작은 창으로 만들어 볼게요. 영상을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당기면 해당 영상이 팝업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터치해서 당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곳으로 옮겨 놓을 수 있죠. 여기서 다시 또 확대를 해볼까요? 터치해서 늘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크기의 영상을 만들 수 있죠. 자, 다시 줄일게요. 자, 이때는 영상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요. 영상 화면 전체가 확대되죠. 자, 내가 원하는 적당한 크기의 사이즈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두 번 터치하면 화면을 채우는 영상이 되겠고요. 원래대로 돌리려면 한번 터치해 주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 중간에 확대를 해서 봐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간단하게 손가락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으려면 터치해서 이렇게 밀어줘야 되죠. 근데 가끔 손이 마르거나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터치만 해서 간단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요. 보통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터치해서 밀어야 전화를 받을 수 있죠. 이것을 터치만 해서 전화를 받도록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접근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입력 및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입력 부분에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라고 나오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전화 받기 제스처가 지금 드래그로 되어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한 번 누르기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오면 한 번만 터치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전화를 해볼까요? 자, 전화가 왔죠. 터치해서 밀지 않고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전화 받을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통화 중에 전화를 끊을 때 여기 있는 끊기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끊는데요. 이 경우 손이 마르거나 제대로 터치가 되지 않으면 전화가 끊기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전화가 끊기지 않아서 상대편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죠.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 상대편에게 전부 노출될 수도 있고요.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를 끊을 때 여기는 끊기 버튼으로 끊어도 되지만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끊으면 좀 더 확실하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똑같이 접근성으로 들어오신 다음 입력 및 동작 들어오셔서 전화 받기 및 끊기 들어가시면 제일 아래쪽에 측면 버튼을 눌러 통화 종료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저는 꼭 체크를 하고 이용합니다. 그러면 통화가 끝났을 때 측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화가 끊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상대편에게 전화가 왔죠? 자, 전화를 끊어 볼게요. 끊기 버튼을 눌러서 끊을 수도 있지만 우측 측면 버튼을 눌러서 끊으면 완벽하게 끊을 수 있죠. 이 경우는 잘못 끊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서 전화가 제대로 끊겨지지 않아서 낭패해 본 분들 많이 봤는데요. 전화 끊기는 꼭 이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안전하게 끊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터치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사용하실 때 이용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